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역사 온라인 수업 벌써 8차시까지 왔네요. 오늘은 로마 제국, 로마에 대해서 그냥 로마만 따로 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슬라이드 수가 11장이나 되네요. 부지런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배울까? 로마 공화정. 로마가 처음에는 왕정이었다가 공화정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로마 제국의 발전과 쇠퇴. 문화를 배우고 쇠퇴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하죠. 크리스토교. 기독교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관해서 오늘 다 배울 겁니다. 완전히 그냥 로마에 대해서 오늘 싹 다 배울 겁니다. 자, 로마의 성립과 공화정의 구성을 연달아서 PPT를 만들어 놨는데요. 로마는 제가 말했듯이 원래는 그냥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왕이 정치를 하는 왕정 시대였다가 공화정, 함께 화합해서 정치를 하는 공화정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평민에게 참정권을 확대해주고요. 평민으로 만들어진 그런 의회 구성했고요. 호민관을 선출했다는데 호민관은 조금 생소하시죠? 호민관이라는 건요. 귀족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평민의 대표가 귀족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세운 그런 거고요. 이렇게 로마의 성립이 됐고, 공화정이라는 거 2명의 지정인과 직접 관과 원로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민회, 법률제정, 호민관, 아까 말했죠? 호민관, 평민의 권리 옹호했고요. 그래서 상호 견제를 통한 세력 균형을 맞췄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흐름 잡고 가세요. 자, 공화정의 발전입니다. 기원전 3세기 중요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됩니다. 네, 이렇게 통일되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게 포이니 전쟁이라는 건데요. 포이니 전쟁은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둘러싸고 로마와 여기 오른쪽에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은 우리가 포이니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역사는 정말 어려운 거죠. 처음 들어본. 아니 여러분 포이니 전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선생님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이니 전쟁이 발생하였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포이니 전쟁에서 발생했는데 이 포이니 전쟁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붙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 재채기가 났습니다. 로마와 카르타고가 벌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냐면요. 바로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원전 2세기 중에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고 많은 노예를 거스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예가 있는데 노예한테 그냥 다 시키면 되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대농장을 경영했죠. 그죠? 오타가 맞네요. 대농장 라티푼디움이라는 것을 경영했고요. 자영농 스스로 벌어서 농사하는 사람들은 몰락했습니다. 왜요? 그쵸. 노예한테 일을 시키면 되는데 자기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몰락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서 군사력이 약해지고 계층 갈등이 심화되고 영토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가 고통받고 있으면 로마 시민들은 그쵸? 이걸 빨리 없애줄 사람을 구하고 있었죠. 그때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예요. 자, 그라쿠스 형제가 좀 중요한데요. 그라쿠스 형제가 중요합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에요. 그라쿠스는요, 위기를 맞은 공화정을 구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귀족의 반발로 실패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다시 자영농을 살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지만 얘네들이 귀족이 반발하겠죠. 왜 네가 마음대로 해? 우리 전리에서 이겼잖아. 우리 노예 많잖아. 왜 굳이 자영농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요 그라쿠스 형제를 개혁을 실패로 만듭니다. 그래서 실패하고요. 그러면은 더 혼란해지겠죠. 그러면서 사회혼란이 더욱 심화됐다 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라쿠스 형제 다음에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공화정 붕괴인데요. 카이사르는 누구냐면요. 공화정의 붕괴. 그러니까 공화정이 잘못될까봐 얘는 무서운 거야. 그쵸?
그래서 카이사르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해. 그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독재 정치를 실시했대요. 하지만 암살당했다. 오케이. 그러면서 암살당했고 다시 혼란해집니다.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빽빽하네요. 로마 제국의 발전과 쇠퇴입니다. 우선 제정이 뭐냐면 황제가 정치하는 제정이 성립됐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요, 원로원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았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는데요. 이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자라는 의미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필기해주세요. 존엄한 자. 오케이? 존엄한 자라는 칭호고요. 그러면서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라고 나오는데요.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요. 옥타비아누스부터 5현제, 5형제까지 전성기에 오다가요. 마지막 현제가 갑자기 아들한테 정치를 세속시켜주면서 이제 끝나는데요. 이 전성기를 로마의 평화라고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 밑줄 한번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로마의 평화가 오다가요. 점점 군대가 2세기 말,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 말부터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누가 투입되냐면요. 군대가 투입됩니다. 군대가 투입되면서 군인 황제 시대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군인 황제 시대라는 게 뭐냐면요. 자, 2세기 말에 군대의 반란으로 26명 황제가 교체돼요. 여러분, 한 세기에 26명이나 황제가 교체될 수가 있나요? 아니야. 이거는 황제가 엄청나게 힘이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황제권이 약화됐다는 걸 암시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문제가 있어. 3세기, 그러니까 여기 있자. 로마를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로마가 이렇게 있어. 로마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 안에서도 무슨 시대? 군인 황제 시대가 오면서 황제권이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북쪽에서는요, 또 누가 있냐면요. 게르만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게르만족이 침입해요. 이쪽으로, 북쪽으로. 그 동쪽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사산왕조 페르시아. 그쵸?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로마랑 대립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랑도 계속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완전히 혼란해집니다. 로마가 완전히 혼란해지면서요. 상공업과 도시가 쇠퇴하게 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나타난 또 구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디오클레티아누스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디오클레이투스부터 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이렇게 동그랗다고 해봅시다. 제국이 실제로 동그랗진 않지만요. 제국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고 치면은요. 이렇게 4분할을 해서 이렇게 4분할을 통치를 해서 1, 2, 3, 4 이렇게 나눠서 통치한 거예요.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요.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일단 크리스트교 대제 개혁. 왜냐면 4세기 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건 도시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어서 일로 전도하고요.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나오네. 자, 크리스트교를 공인했다. 그리고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밀라노 칙령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부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밀라노 칙령이란 무엇이냐면요. 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 자,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자유. 그쵸? 그래서
그리스도교를 처음으로 인정하여 신앙 뭐예요? 종교라고. 그러니까 종교를 믿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밀라노 칙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무조건 얘들아 쇠퇴한다는 건 누가 전성기를 이루었던 사람이 죽고 나서야. 죽고 나서 로마가 어떻게 분열됐냐면 얘들아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분열됐어. 여기가 동로마, 여기가 서로마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아까 나왔죠. 북쪽에 있던 게르만족이요 서로마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서로마는 완전히 지워지고 멸망해지고, 근데 이 동로마 지역은요 반면에 이 동로마 지역은요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의 문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요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뭐 법률, 건축, 도로 이런 측면에서 발달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은 제가 여기다 부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원래는 관습법이 있었습니다. 관습법이란 무엇이냐면요 그냥 관습적이에요. 말 그대로 요 관습적인 법. 그러다가요 관습법이었다가 12표법이라는 법이 생깁니다. 저희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12표법이라는 건 로마 최초의 소문법입니다. 이렇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민법이라는 건요 로마 시민에게만 작용하는 법입니다. 그러다가 만민법, 모든 사람한테, 로마 시민이 아니어도 외국인들 모두한테 적용되는 요 로마의 법률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하세요. 네. 로마의 법률은 유스티아누스 법전으로 집대성되는데, 유스티아누스 법전은 유스티아누스 법전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자, 그리고 실용적인 건축물을 세우고 튼튼한 도로를 건설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로마의 문화를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실용적인 건축물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그리고 수도교, 그리고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판테온 신전입니다. 오케이? 뭐 등등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스도교 성립과 전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건데요. 예수가 나오네요. 예수가 민족과 신분을 초월하는 신의 사랑과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자신의 그런 신앙을 제자들한테 말해서 곳곳에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로마가 뭔가 위협을 느낀 거야. 쟤 저렇게 그냥 놔두면 안 되는데 하면서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했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밀라노 칙령,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겠다는 아주 중요한 칙령이라 그랬죠. 밀라노 칙령 알아두시고요. 공인되었다. 그래서 4세기 말 로마의 국가적 종교로까지 채택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유럽의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있죠. 이게 여기 그리스도교에서 나온 거겠죠. 그쵸? 예수가 이렇게 로마한테, 하지만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실패하고, 하지만 제자들이 퍼뜨리면서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고 국교까지 채택되고, 그러면서 점점 세계 종교로 성장하기까지. 알아두세요. 자, 엘랭크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진짜 수고 많으셨고, 로마 일대기 다 지금 정리한 거거든요. 이거 한 두 강의 정도로 뽑아도 될 만한데, 공화정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몰락, 로마 공화정의 발전, 플러스 로마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도교까지 다 함께 엄청나게 많이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 1단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단원 1단원 처음부터 대단원 1단원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꽉 잡고 선생님은 2단원부터 다시 또 강의를 진행할 테니요. 자, 믿고 따라와 주시고요.
네, 그럼 대전을 이단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